네, 출발 증시와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본래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드 2부에서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한 7포인트, 1.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떤 대응법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어제 중국이 버스킹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하고요. 또 어제 국내에서는 김종수 한은 총재가 엔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내용도 함께 듣겠습니다. 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동부증권 목동점의 박성일 연구원이 어닝 시즌 부진 업종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투자 전략 종목까지 짚습니다. 네, 이슈 정북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향후 새로 도입될 은행 감독 기준인 바젤3에 대한 영향과 일본의 12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 영향을 분석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7포인트 빠져서 1999포인트 종합지수이고요. 코스닥은 511포인트, 1.5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는데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보다 자세히 전해드릴 겁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2000선 회복하며 오름세로 장마쳤던 코스피 오늘 약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장초반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이내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을 틀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됐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35% 낙폭을 조금 더 늘린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199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긴간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외국인의 413억 원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7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 보였던 코스닥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이내 하락 반전됐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3%의 내림세 보이면서 51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1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3억 원, 외국인이 18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 내놓으면서 지수는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이며 장마쳤던 환율, 오늘은 하락으로 또다시 장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90전의 내림세 보이면서 1055원 2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대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53만 2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 3인방은 오랜만에 나란히 동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의 경우는 0.97%의 내림세 보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 우려의 약세 흐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최근 51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 흐름 보여왔는데요. 오늘은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3%대의 낙폭을 키워 33,6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0.16%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9,8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26,5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19%의 내림세 보이면서 25,7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1%대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약 보합권, 담이 1%대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CJ ENM은 다함께 차차차라는 게임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하락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이 현재 1%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GS홈쇼핑의 경우 사상 최대이익이 전망이 된다는 소식에 오전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듯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GS홈쇼핑은 주당 2,1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즌이 1%대의 하락 흐름, SM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미국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쇼 개막에 맞춰 동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5만 9천 원에
SL이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12,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비료업체가 대규모 납품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비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14,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남해화학은 오전장에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인데요. 0.99%의 오름세 보이며 8,170원에, 효성 OMB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6,89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규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돼 36,400원에, LG유플러스가 3%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8,44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SK텔레콤이 2.49%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아이폰5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아이폰5 관련주들이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2%대의 내림세 보이며 28,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미라이콤이 4%대의 하락 흐름, 블루콘 역시 4%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12,3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KTNG 주가가 급증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인데요.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주당 1,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베이직하우스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전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당 600원씩 올라 14,8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일이화 살펴보겠습니다. 한일이화는 주양산업 인수 소식에 현재 상한가로 치솟은 모습인데요. 주당 1,000원씩 올라 현재 7,67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 현재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주당 700원씩 밀려 4,1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진행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거수칭 주석이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10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던 것이 배경이었는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배경인지 자세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어저께 홍콩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거수칭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석이 이제 언급한 내용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1.5%에서 1.6%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을 이제 10배를 늘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투자가들,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또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투자 한도를 증대에 대해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상당히 개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도 향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체자가 새롭게 부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약간 폐쇄적이었던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중국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찰스 에반스 총재가 이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2.5% 그리고 3.5%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찰스 에반스 총리 이분은 이제 비둘기파에 해당되는데요. 이분이 올해부터 FOMC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보팅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언급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언급이 어떻게 보면 지방방송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투표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분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저께 얘기한 것은 이제 올해 실업률 7.4%를 예상하고 내년도는 이제 7% 정도 예상을 합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매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도래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은 15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취업 속도가 좀 늘어나야 되고 또 취업의 변동성이 좀 낮아져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6개월간 취업자 수가 100만 명 정도 늘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늘어야지 된다. 그래서 정책
지표로서 실업률 6.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되려면 2015년 중반까지 정도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결국 이분이 이제 버팅 멤버로 활동하면서 금리라든가 현재 양적 완화가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모로 계속해서 매파들도 조만간 무제한 양적을 풀어야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버팅 멤버로 참여하는 에반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FOMC의 향후 기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엔화 가치 하락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이 김 총재가 엔저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성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지금 엔화가 하락 속도가 우리나라 절상 속도보다 3배 정도 빠르다고 하죠. 엄청 빠르다는데요.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 실기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구두 개입을 좀 나선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음 통화정책회의, 다음 금통위에서는 아마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환율과 우리나라 금리와 다른 나라의 금리 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사실 달러가 유입을 좀 많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어떤 향후 대응에 대한 기대치를 좀 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엔저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도 바로 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거인 만큼 가장 적절한 좀 대응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 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시황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도 함께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금일 시장 아침에 분위기는 상당히 호전되는 모습이었지만 역시 우려했던 베이시스가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차익거래 500억, 비차익 570억, 전체 프로그램 물량 1000억 가까이 아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거의 미만으로 내려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강화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아침에 현물을 사는 듯 했으나 현물 쪽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 물론 비차익 매도도 지금 외국인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엔 환율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50원대가 내려가면 즉 한 차익을 바라고 들어왔던 1,100원 이상에서 들어왔던 그런 외국인 적극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이제는 한 차익을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어떤 뱅가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10일부터 물량을 내뱉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물량도 복합적으로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왜 2000선에서 박스권을 계속 기고 답답하게 흐름을 기어가고 있느냐? 만약에 물으신다면은 저는 역시 환율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제조 기반 그런 문제들, 즉 경상수지가 많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급적인 상황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 현물 시장 600억 팔고 있고요. 개인이 459억을 사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인 팔자였죠. 요새 개인이 사자 팔자 번복을 합니다. 아주 단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먹고 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이 제가 지금 시장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수급적으로 보면은 참 잘하고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기간 어떻습니까? 156억, 투신이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115억, 연기금 어제 많이 샀는데요. 233억,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연초부터 연기금에서 물량으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어쨌든 들어오면 지수 하방 경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수급상한 연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습니까? 개인이 42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0억, 14억을 팔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기관 매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업종별로 순환매는 계속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 그리고 IT 업종들 그리고 어떤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거는 코스닥 시장은 아직 그렇게 죽지는 않은 시장이다. 코스피 대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주체별 속내는요. 사실 외국인 어제 우리가 팔았다고 매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도 장중에 아침에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로 전환하게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은 지금 상당히 매수랑 매도를 번복하고, 그러니까 손매매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래소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수를 하고 있다. 비착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항상 종가 기준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사고 팔고 우리는 단타만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은 어쨌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연초부터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반 경쟁은 분명히 만들 거라고 같이 좀 생각하면서 투신권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주식형 펀드 자금이 외국계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국내 투신은 계속 팔기만 했기 때문에 좀 비중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수급상은 조금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미국 증시 하도가 되는 거는 역시 부채 상한 한도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미국 하원 리세션 이제 의회죠. 그 세션이 다시 회기가 114기가 밤사이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연설을 했죠. 부채 상한 한도 증액이 되지 않으면은 금융시장과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발언을 했고, 재정 지출이 불가능해져서 사회보장 지급과 군인 임금 등 사회 보장연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중단될 것이다 발언했습니다. 결국 부채 상한 한도를 증액을 해야 된다는 공화당은 압박을 했는데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민들은 정부가 재정 지출 축소를 하지 않는 부채 상한 한도를 한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뭐 국민들이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스트리트 뉴스나 블룸버그 뉴스에 의하면 국민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오바마가 헬스케어 수정 논의 발언을 하면서 조금 좁히면서 공화당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이번에 얼마 전에 1월 초에 그 부자 증세에 대해서 합의점을 해줬지만 이 재정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원에 대한 세션이 다시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2월 달까지 유예는 돼 있지만 2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는 하도가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게도 여전히 좀 상당히 외부 변수가 많이 걸려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밤사이에 중국 시장만 100을 못 넘었고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한국 100을 넘고 3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경기 선행 지수는 어떤 장기 주식형 펀드라든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지표로 삼는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사실 정평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믿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일단 흘러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재정 감축 부분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그게 원만히 해결돼야지 이것들이 계속 상당히 지표들이 좋아질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가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엔 지수는 박스권을 계속 좀 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환율적인 문제가 한국 시장에 좀 상당히 악재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반등 1원 정도 좀 넘게 한 거 오늘 다시 되돌리면서 1,054.9원입니다. 1,05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오버슈팅 나오면서 1,000원대 초반으로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따지면은 결국에 환율이 원화가 강세일 때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다지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손실을 많이 보지 않는 업종 뭡니까? 최근에 계속 업종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제약 업종 그리고 내수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한 단기 매매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오늘도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오늘 2.95% 시장 대비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기간의 매물에 의해서 며칠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16,000원대 내려왔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외국인이 왜 많이 샀을까요?
기관의 매물을 살 만큼 저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음식료업종 그리고 의류업종들 뭐 LG 패션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베이직하우스, 한성 이런 것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가격 레인지 안에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그리고 굵게 이렇게 가져가신다면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쉽게 오히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업종별 순매매가 심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더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간 수급이 빠져나간다면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웰크로한테 최근에 상당히 좋았던 이런 종목들이 뭐 가을 투자 자문에서 종가 관리를 한다, 뭐 금감원 주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어제 10% 급락했고 오늘 또 4% 급락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 결국 기간 매도가 며칠 전부터 사실 조짐이 나왔거든요. 그런 기간 매도가 나오면은 첫 거래일부터 상당히 개인들 투자를 했으면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같이 수급과 맞물리면서 짜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까지 박재민 PB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 볼까요? 네, 각각 말씀하시기를 환율 리스크 불가피, 방어업종에 관심 두자고 했고요. 어닝 부진 업종의 매수 전략을 2000선 중심의 보합권 등락을 예상기도 했습니다. 공격적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 확대를 권유했고요. 낙폭 과대 섹터에 단기 관심이 유효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네, 각각 관심 업종으로는요. 제약과 음식료, 화학, 정유, 철강, 기계, 통신업종, 경제, 민주화 관련 PC업종, 자동차 업종으로 5분의 전문가가 모두 제각각의 관심 업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동부증권 목동점의 박성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제 강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이 외국인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던 IT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하락폭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주는 반면에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1050선에서 방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90엔 정도 원엔 환율이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강세를 보였던 이제 KT를 비롯한 이제 유통업 배당주 관련 업종, 통신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관련해서는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던 화학 섹터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섹터는 모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화학, 정유, 철강, 기계업종 등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은데요. 예, 화학, 철강, 기계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어닝 시즌에 발표될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미국 쪽 수출 동향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률 자체를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조금 어닝이 안 좋았던 업종들 위주로 해서 다시 기저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춘절 효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지 못해서 빠질 때마다 이제 상호가 바뀌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매수로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철강이 이제 공급 물량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고 처리가 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철강은 하반기 쪽으로,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움직임 등락폭이 크죠. 진성TC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 조금 파셨다가 급등했을 때 파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중소형주 중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KMW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통신 쪽, 장비 쪽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TE 서비스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스프린트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독과점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출량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국외로 발돋하면서 일단 올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013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높은 게 한 가지 흠이었는데 이제 작년 500%의 부채 비율에서 지금 350%대까지 벌어서 갚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꾸준히 하락한다고만 하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핵심 장비가 지금 LTE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무난하게 실적을 찍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 주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은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MW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탄탄하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목동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2월에는 춘절이 있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국 물가, 자세히 진단해봅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유동성 규제 도입을 4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등 여러 악재가 있는 유로존 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는데요. 국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조 3천억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에 니케이지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 승인 소식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국의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주시죠. 예, 최근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의 어떤 경제 연구소들의 전망치나 11월 2.0% 올랐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오른 건데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도 강추위가 되면서 채소값이 오른 것이 그 이유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채소값이 오르면서 식료품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채소값은 11%, 식료품 값은 4.2% 정도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1월 달에 소비재하고 친환경 제품 744개의 수입 관세를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메일유업이나 남양유업 같은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었던 어떤 유아용 조제 분유의 관세율도 기존의 20%에서 5%로 낮아졌고요. 유아용 포장식품도 15%에서 5%로 낮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는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수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품에 대해서만큼은 식품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소비 성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유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런 거라 그러고요. 하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 시장에서 유아용품이나 조제 분유의 어떤 수입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이기 때문에 관세를 좀 관세를 낮추더라도 수혜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해서요. 해외 생산을 한 후에 오히려 중국으로 들여와서 이제 유입해서 파는 분유도 많다 그러고요. 이번 관세의 최대 수혜는 호주의 어떤 유가공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 제품을 상당히 분유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FTA가 설립돼 있어서 6% 정도의 관세를 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에서 5%로 낮아지기 때문에 호주의 유가공 업체들이 수혜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력들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물가가 오르면 안 되는데 계속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이런 관세, 소비재나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면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은행의 유동성 규제 도입을 4년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글로벌 증시에서 은행주가 또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국내 은행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예, 그 바젤위원회에서 연기를 최고급 회의를 열어서 은행의 LCR 비율을 100%까지 원래 유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도입 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까지 4년 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CR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행의 자산 가운데 이제 현금이나 국채 같이 굉장히 유동화하기 쉬운 그런 자산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LCR이라는 것은 어떤 은행이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30일 이상 은행의 어떤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100%까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유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들의 수익을 더 좋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디레버리징을 좀 줄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런 엄격한 규제가 왔을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자산을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레버리지를 줄여서 그 규정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완화가 됨으로써 이제 디레버리징을 좀 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만큼 그 어떤 투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은행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근 은행주들이 랠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 은행주들은 그 유럽 은행주들처럼 뭐 그렇게 좋은 환경에 지금 처해 있지는 않았고 특히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특히 뭐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만 외국 시장에서 그 은행주들이 특히 요즘 어닝 시즌에 맞춰서 그 미국의 금융주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외국의 금융주들이 랠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좀 좋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은행들 얘기를 한다면은 그 PBR이라고 순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은행의 그 유럽 재무 위기가 오면서 그 은행들의 PBR이 0.6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유럽 은행들이 PBR이 1.0배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이것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그 자금이 대규모로 회귀되는 어떤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유럽 은행들의 PBR은 0.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돈으로 122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증시는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시아증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정리해 주시죠. 예, 요즘 연일 뭐 엔화 약세에 대한 것들이 그 증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제 10조 3천억 엔, 즉 우리나라 돈으로 122조 원 정도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 정도 올리고 60만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화는 오랜 강세를 통해 가지고 일본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도저히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국민적 열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민당 당선으로 이제 분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성투자자문에서 만든 그 자료 달러 엔과 그 달러 원과의 어떤 차트를 보게 된다면요. 그 1990년도에 그 엔화의 가치를 100으로 놓고 또 원화의 가치를 100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표를 보게 된다면 결론은 지금 그때 만약 100달러짜리 어떤 만년필을 만들었다면 일본은 지금 그것을 미국에 150달러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는 50달러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돈은 계속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 외환의 어떤 움직임만 본다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실은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일본 약사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가 많은데요. 어제 나온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엔대까지는 기업 실적에 영향을 좀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90엔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엔대는 기술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글로벌 은행들에서 예상하고 있는 밴드인데요. 이제 엔화가 달러엔만 있는 게 아니라 유로엔도 있는데 유로엔도 120엔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엔화가 지금 기술적 저항의 측면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기술적 저항이 종료가 된다면 다시 약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엔화 약세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좀 당분간의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있더라도 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게 생각이 되고요. 또 4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어닝 쇼크가 된다면은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화 약세에 따라 피해를 받는 업종인 자동차나 IT 부품이나 유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국 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남성욱 대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살짝 떨어져서 상해 종합지수 2,310.2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시장 보시게 되면 12월 한 주 만에 17% 급등했던 거와는 반대로 최근 2주간 약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증권사들은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애널리스트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조정 장세가 1에서 2주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일 강세 같은 경우에는 고수칭 CSRC 주석이 홍콩 컨퍼런스에서 외국인 투자 한도를 10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증시가 급등을 했었고요.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크게 올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도 현재 약세 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메리츠 종금증권의 남성욱 대리가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현재 계속 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가 11포인트가 빠지면서 1995.81포인트이고요. 코스닥도 2.8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0.5%가 조금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장을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과연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은 지금 장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먼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매도가 큰 폭으로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를 앞두고요. 역대 최대 매수 차익 잔고 청산 가능성을 논하면서 미리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기 내내 오히려 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상보다 무척 양호한 만기를 보내는데요. 오히려 만기날 이후 외인의 움직임은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줄이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만기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까지 매수를 보이던 외국인 종가 무렵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선물 계약수 역시도 쭉 사다가 만기날 종가 무렵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 이후로 외인의 매매 상승도는 굉장히 좀 둔화된 것이 막연하게 보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기간 조정이 들어간 만큼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강력한 매수 근거가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풀어주셔야죠. 예, 아이폰 관련주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아이폰 5 판매가 부진한 탓에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 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예상보다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역시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삼성전기는 증권사 11곳 중에서 9곳이, SK하이닉스는 12곳 중에서 11곳이 예상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애플사의 아이폰 5 재고가 증가한 탓에 애플로부터 주문이 축소가 되면서 반도체 메모리, LCD, 기판, 카메라 모듈 등 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실적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 것이며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역시도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의견 때문에 실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배터리를 공급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칩, 디스플레이,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당분간 이들 종목군들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폰의 하락은 갤럭시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가 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폰 5 판매 부진 소식까지 삼성전자와 애플 부품사들 주가가 굉장히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파트로는 전날보다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21,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기간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종목으로 지금 굉장히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파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삼성전기, 삼성 SDI, 대덕 GDS, 인탑스, 플렉스컴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가 누적 판매 공급 기준으로 1억대를 돌파를 하면서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식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10년도 5월 갤럭시 S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로 2년 7개월 만에 이들 종목들 상승폭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5월에 출시됐던 갤럭시 S3는 출시 50일 만에 1000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14일 기준으로 4,100만여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하루 평균 약 19만 대 수준으로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은 누적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주들 같은 부품주라고 할지라도 정확히 명암이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겠고요. 일단 뉴스가 가시화된 만큼 관련 주들 매수와 매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시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살짝 좀 의문이 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 시리즈로 애플과 이렇게 그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또 애플에 상당히 중요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플러스 되는 요인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아이폰 5가 판매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그래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쪽으로 봐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관련사들이 둘 다 납품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상승의 요인으로 일정 부분은 하락의 요인으로 다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주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좀 명암이 갈리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동안에 애플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즉 애플 아니면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사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사면서 하이닉스를 파는 전략을 구사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팔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일단 애플 쪽 납품이 약간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갤럭시 S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상향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기존대로 우호한 영업 환경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플이 부진할수록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고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요. 향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투자하시는데 지표를 오늘로서 삼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예, 화일약품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올해 2배 이상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한 해간 매매를 하셔도 좋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 식품 원료, 항생제 사업부를 기반으로 일본에 2개 품목을 공급을 시작으로 약 2017년까지는 20개 이상 품목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일본 수출하는 원년으로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한 해입니다. 일본 수출이 늘어날 경우 품목당 최소 100억 원에서 400억까지 매출이 가능하고요. 식품 사업부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홍콩 등의 복부 비만 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이고 국내는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인 홍삼음료 2가지 제품은 내년 2분기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으로 독일의 명문 축구구단 및 유럽의 유통업체 등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주문 시 최소 수량이 30만 캔으로 동사의 매출 금액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 17.8% 늘어난 920억 원,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도 매출 신장폭이 컸는데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5% 성장한 1238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80.9% 증가를 합니다. 153억 8천억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동종 업체보다 퍼가 좀 낮습니다. 현재 퍼 13.5배로 동종업계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실적이 2배 이상 뛸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주가 예상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을 부르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 한 해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엔화 약세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일약품 주가가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입장에서 매수 굉장히 유효해 보이겠고요. 계단식으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올 한 해 굉장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9,000원, 목표가는 12,300원, 손절가는 8,21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가 12,300원이 맞습니까? 13,300원일까요? 12,300원일까요? 네, 단기적으로 12,300원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중장기 이상으로 보시면은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만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 1,000원 정도 내려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매수가 9,600원, 목표가 12,3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8,210원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5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후장에 좀 더 상승으로 돌아서는 우리 장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